1시간 이상 소요되지만 대곡 소사선을 이용해 직결되면 20분 이내로 도착. 기존에 없던 수도권 서북 지역에 남북 방향 철도를 건설함으로써 펜타 역세권의 철도 교통 유충직 GTX-B 노선, GTX-D 노선도 정차할 예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부동산 개발 정보를 전문으로 전해드리는 지존입니다. 고양시와 부천 시민들이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대곡 소사선 복선 전철이 2월 개통을 예고했습니다.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남북방향 철도 개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이 노선은 그동안 교류가 쉽지 않았던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서북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대곡 소사 복선 전철 사업은 2018년 개통돼 운영 중인 소사원 시선과 직결하는 일종의 서해선 연장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소사역에서 끊긴 서해선이 대곡역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총 길이 18.346km의 사업비는 1조 5,120억 원에 달합니다. 고양시는 일산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이 노선을 일산역까지 연장시키는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대곡 소사선은 당초 2021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난공사로 인한 설계 변경, 한강 하저 터널 공사 돌발 변수, 마지막에는 열차 납품 지연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두 차례 개통일이 연기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한강 하저를 통과하는 2.7km의 CDTMB 터널 공사도 개통 지연에 한몫했는데요. 33개월 동안 연 인원 10만 2,919명과 사업비 1,358억 원이 투입된 난공사였다고 합니다. 한강 하저 터널은 네 번째 시도인데요. 수인 분당선과 5호선이 하저 터널을 지나고 있고 개통이 임박한 대곡 소사선과 8호선 별내 연장선에 이 공법이 사용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부적으로 오는 2월 24일을 잠정 개통일로 정하고 막바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 7.5분, 낮 시간 15분 예정으로 다소 길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용 전 시간 확인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차 간격은 길지만 이동 시간은 크게 단축되는데요. 현재 대곡역에서 소사역까지 환승을 통해 전철로 1시간 이상 소요되지만 대곡 소사선을 이용해 직결되면 20분 이내로 도착이 가능해 개통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노선 환승을 통해 여의도, 광화문,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도 빠르고 편리해지는데요. 부천, 고양 시민뿐만 아니라 경의중앙선 환승을 통해 타주 운정 시민들도 혜택을 누릴 전망입니다. 대곡 소사선은 기존에 없던 수도권 서북 지역에 남북 방향 철도를 건설함으로써 일대 지역의 교통 편의를 크게 개선시킬 뿐 아니라 경기 서북부와 서남부 지역 간의 이동이 원활해짐에 따른 물류 이동 등 각종 부가가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교외선까지 개통될 경우 수도권의 큰 원으로 그리는 순환철도로 연결될 전망입니다. 대곡 소사선의 정차역은 총 6개소로 소사역, 부천 종합운동장역, 원종역, 김포공항역, 능곡역, 대곡역이며 이 중 원종역을 제외한 5개가 환승역사입니다. 특히 김포공항역은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도시철도, 서해선 환승이 가능해 총 5개의 노선이 지나는 펜타 역세권의 철도교통 유충지가 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5호선, 9호선으로 환승해 여의도, 마곡, 강남 등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출퇴근 교통 여건이 개선될 뿐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이용도 편리해집니다. 한편 9호선은 현재도 서울 지하철 최대 혼잡 노선이라 꼽을 수 있는데요. 대곡 소사선 개통으로 환승역인 김포공항역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9호선 신규 전동차 8편성을 추가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당장 개통 시 극심한 혼잡을 어떻게 개선할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곡역 또한 현재는 경의중앙선과 3호선이 지나는 더블역세권이지만 대곡 소사선, GTX-A 노선 개통이 임박했고 향후 교외선 등도 예정돼 있어 황금 역세권이 될 전망입니다. 경기 북부 최대 환승역이 될 대곡역 일대에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덕양구 대장동 1원 180만 제곱미터에 1조 9천억 원을 투입하는 개발 사업으로 2030년까지 복합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지식산업, 주거, 상업, 물류 유통, 의료시설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곡 역세권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멈춰져 있는데요.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개발 사업에 밀려 더디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대곡역을 환승역으로 지날 계획이었던 고양선도 GTX 창릉역 신설이 확정되면서 대곡역이 아닌 창릉역으로 환승역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대곡역세권 개발 사업은 올 상반기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예정으로 조사가 끝나야 향후 사업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역세권 개발 속도와 무관하게 대곡소 사선, GTX-A 노선 등은 개통이 예고되고 있어 결국 대곡역 일대 가치 상승은 시간의 문제만 남겨진 상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환승역으로는 소사역에서 1호선,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7호선, 능곡역에서 경의중앙선으로 각각 환승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고양시는 대곡역에서 끝나는 이 노선을 일산역까지 연장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서부광역철도와 서해선 전동열차, 일산역 연장 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산 시민들도 대곡소 사선의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일산역 연장 운행 사업은 별도의 선로를 건설할 필요 없이 기존의 경의중앙선 철로를 공유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대곡역에서 일산역까지 6.8km에 대한 시설 개량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일한 철도 노선인 경의중앙선만 있던 곡산역, 백마역, 풍산역, 일산역은 서해선이 통과됨에 따라 더블 역세권이 됐습니다. 일산 연장으로 일부에서는 대곡소 사선이 아닌 일산소 사선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동안 수도권 서남부를 직선으로 잇는 철도망이 없어 불편했던 고양시는 이 노선 개통으로 환승 없이 김포, 부천 등으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뿐 아니라 환승을 통한 서울 중심부로의 이동도 편리해지게 됐습니다. 부천 지역도 대곡소 사선 개통으로 수혜를 보게 됐습니다. 원종동은 거주 인구와 교통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교통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대곡소 사선 원종역 개통으로 서울로의 출퇴근 등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2031년 개통 예정인 대장홍대선도 원종역에 정차하는데요. 철도 소외 지역이었던 원종동이 재조명 받게 됐습니다. 7호선이 지나는 부천 종합운동장역은 대곡소 사선은 물론 GTX-B 노선, GTX-D 노선도 정차할 예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대에 부천 종합운동장 1원 역세권 이용 복합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사업은 충일동 일대 49만 847제곱미터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천시가 시행자로 참여해 첨단 지식산업단지, 연구개발종합센터, 복합문화 스포츠시설과 단독, 공동주택 등 1,500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기반시설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역 일대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경기 서북부와 서남부를 이어 교통혁신을 일으킬 대곡소 사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많은 개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